네, 안녕하세요. 임소민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힘드시죠? 벌써 1시간 40분 지났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할 거예요. 왜냐면 원래 제가 받았던 시간이 5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저희 토니 원장님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셀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못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저는 마케팅 하고 싶지 않다, 뭐 나의 상품 팔고 싶지 않다 얘기했는데 팔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직업이 입시 컨설턴트이긴 하지만 제가 스스로 적을 두고 있는 쪽은 사실 대학원에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저는 학자의 길로 좀 가고 싶은 그런 꿈을 아직도 꾸는, 그러니까 입시도 연구하고 뭐 사회학도 연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목부터 좀 특이하죠? 데이터로 보는 문과 입시의 길. 여기서 제가 수학 얘기 너무 지겨우시죠? 또 해야 돼요. 저는 수학을 싫어해서 문과 갔습니다. 저희 때는 문과랑 이과 수학이 달랐어요. 그래서 엄마 나는 과학은 잘하는데 수학은 못하겠어. 이래서 과중 일반고에서 문과를 갔고 그래서 연세대 특기자 전형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지금은 없어졌는데 원래는 특목 아이들만 뽑는 그런 전형이었는데 일반고에서 제가 거의 최초로 합격한 케이스였어요. 참고로 저는 부산에서 학교 나왔기 때문에 학원 컨설팅 전혀 못 받았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많이 좀 졸리시죠? 제가 항상 텐션이 이렇기 때문에 아마 잠 잘 깨실 거예요. 그쵸?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희 오빠도 같은 연대 동문입니다. 오빠는 연세대 약대를 최우등 졸업을 하고 지금은 원래 대학원 가려고 하다가 요즘에 자기는 손님들 만나는 게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저한테 좀 전에도 오늘 왔던 진상 손님 얘기를 막 카톡으로 보내서 좀 웃다가 왔는데 여튼 뭘 이야기하고 싶냐. 저랑 오빠 둘 다 지방에서 일반고 나왔습니다. 근데 뭐가 달랐을까요? 컨설팅 못 받았죠? 그리고 뭔가 주변에 컨설팅 하는데 부산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10몇 년 전에. 그런데 학원도 안 갔는데 이 두 남매가 어떻게 같이 잘 갔나 하는 거는 앞에 말씀하신 거랑 맥이 같아요. 저희는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거냐면 저랑 오빠가 저도 일반고 전교 1등 출신, 오빠도 전교 1등 출신인데 단 한 번도 부모님께 공부해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부터 좀 너무 괴리감 느껴지시죠? 이해합니다.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희 부모님은 대신에 어떤 걸 해주셨냐. 여러분 아이들 나중에 고등학교 가잖아요. 수행평가 미친 듯이 쏟아지거든요. 제가 뒤에서 막 예시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처음 보실 거예요. 그런 것들. 근데 그 수행평가가 나왔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저희랑 같이 그걸 다 찾아주셨어요. 예를 들어 저는 막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사회학을 하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는 논문 쓰는 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논문 써가지고 엄마한테 가져가면 엄마는 제가 졸업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러고 다 같이 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이들 점수로 나오는 그 등급이 사실은 내년에 고1 올라가는 아이들부터는 좀 많이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5등급제가 되니까. 그러면 그런 정성적인 부분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 그냥 아무 데서나 컨설팅 맡겨놓고 이거 너 저기 가서 내가 돈 냈으니까 해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같이 좀 하셔요.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데이터 파트는 사실 나중에 읽으셔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이렇게 제가 오프 더 레코드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만 듣고 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순서가 좀 이렇게 제가 만들어는 놨는데 이거 사실 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넘길 겁니다. 여기에서 문과 입시의 향방 파트 한 1분, 그 다음 고교 학점되는 기회다 여기 한 2분, 여기 4번에서 거의 제가 수업할 거예요. 필기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문제도 낼 거고요. 경품은 제가 좀 센스가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가 여기에요. 5번. 6번은 사실 말 아예 안 할 거고 5번에서 제가 연세대랑 고려대 지금 현행 입시 체제에서도 일반고랑 특목고가 입시 결과에서 어떻게 차이 나는지 설명할 겁니다. 이거 설명하는 데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들어보시고 아까 앞에서 황 실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반고 가는 게 유리할지 우리 아이는 특목 가는 게 유리할지도 오늘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랑을 잠깐 하자면 저는 연대에서 교육학이랑 그리고 컴퓨터 공학을 원래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너무 다니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컴공은 친구들이랑 풀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줌으로만 교수님을 만나니까 이거 내가 학교 다니는 건가? 그래서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복전 취소하고 계속 좀 재수없죠. 알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싶어서 나와서 잠깐 서강대 사회학과 신입생으로 입학을 해봤어요. 좀 허언증 같죠? 진짜입니다. 저기 공소장님 유튜브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학생부 종합으로 원서 넣는데 될까 하고 갔는데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랑 제가 수업 같이 듣는다 생각해보세요. 대학에서.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회학과 교수님들 수업이 마음에 들어서 지금은 서강대 사회학과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설명이 끝나고 제가 드린 링크에서 질문하실 때 단순하게 입시 관련해서만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요즘 문과 진로 암울하다던데 진짜인가요? 이런 거 하셔도 전 다 답변할 수 있어요. 다 해봤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은 그냥 넘어갈게요. 대학 많이 보냈습니다. 네, 이쪽 한 1분에서 2분 정도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계속 제가 페이지마다 핵심이 되는 이야기만 이거 적으세요 하고 넘길 거예요. 필기하셔야 돼요. 네, 먼저 이쪽 소개해 보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제일 핵심은 문과형 수능의 부활입니다. 자, 왜 문과형 수능이라고 하는가? 옛날에 막 사탐, 과탐 3개씩 보던 시절도 있었고 그쵸? 네, 저 시절이 좋을 때예요. 대학 가기 좋을 때. 근데 지금 다시 그 좋은 시절 비슷하게 좀 돌아내 놉니다. 그래서 뭐를 이야기해야 되냐면 앞에서 왜 계속 문과가 수학을 잘해야 된다고 하지 할 때 좀 마음이 이렇게 확 와닿는 거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결론만 얘기하면 문과랑 이과랑 수능 치는 과목 다른가요? 우리 아이들? 100% 똑같아졌습니다. 무슨 의미냐? 정시로 대학 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의 어려워지고 지금 입시계에서 이야기하는 건 최상위권 대학에 한해서는 대학별 고사에 준하는 그런 정시 면접이 부활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왜? 영어 절대평가잖아요. 국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거 가지고 줄 세우면 동점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이야 과탐 선택과목 쫙 있죠. 특과점이 8개, 사탐도 선택과목 쭉 있는데 그걸로 어떻게든 표점이 선택과목에 따라 달라질 경우의 수가 있었지만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수학 중요하다. 왜? 이과랑 똑같은 거 보니까. 그리고 수시 중요하다. 왜? 정시에서 변별이 안 되니까. 이거 2개만 딱 기억하고 가셔도 오늘 다 배우신 거예요.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시 모집 인원은 증가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최상위권 대학은 수시를 좋아합니다. 왜냐? 정시로 문과 수능 보고 온 아이들이 공대에서 미적분 할까요? 네, 수시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입시 변화 방향을 보면 서울대학교 정시에서 과목별 세트 생기부를 반영합니다. 왜 반영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과 학과를 쓴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기하 안 했다. 뽑겠어요? 안 뽑습니다. 그래서 정시가 수시화가 되고 있는 과도기에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한다 까지만 기억하세요. 핵심 짚고 가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한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정시 교과우수 전형이라는 걸 신설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기부 계속 반영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도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이수를 반영합니다. 무슨 의미냐? 공통수능에서 네가 수학 뭐 들었는지 학교에서 과학 선택은 했는지 보겠다 이 의미입니다. 너무 빠르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여튼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에게 근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계속 들었던 수치들이 있을 거예요. 내신이 1점대가 1등급이다. 2점대는 이제 외고에서 1등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머릿속에서 싹 지우셔야 돼요. 핵심만 보겠습니다. 기존 체제에서 1에서 9등급까지 비율 봤을 때 3등급이 23%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이 갭 차이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입시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일반고 한 1등급 여러 개, 2등급 한 2-3개 있으면 서울대 갔습니다. 외고 대체로 2등급이면 서울대 갑니다. 근데 이 기준이 자 11% 그대로 얘네가 다 1등급이 돼요. 얼마나 이게 파급력이 큰 변화냐면 2등급이 누적 백분이 34% 그러면 새로 바뀌는 체제에서 2등급이 얘는 원래 뭐죠? 2등급 받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이 굉장히 간사해서 숫자만 보고 얘가 좀 높아 보이면 우리 애 공부 잘하는데 하는데 얘는 4등급입니다. 결론이 뭐냐? 자, 제가 이 결론 파트 이야기하는 걸 적으시면 돼요. 1등급 아니면 죽음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 진짜 어디서 못 듣습니다. 근데 데이터 봤을 때 아시겠죠? 이거 4등급 가지고 대학 가실 수 있나요?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뭐 4에서 5등급 때 대원외고 아이들은 3, 6대 간다. 2등급이면 이제 3, 6대 가는 거예요. 느낌 막 이렇게 와닿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전 과목 1등급이 원래 현행 체제에서는 0.3%, 전 과목 2등급 이내는 1.9%. 그럼 3위 1.9%는 당연히 얘네가 스카이 가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근데 변화하는 이 체제에서는 전 과목 1등급이 1.6%, 현행 전 과목 2등급이랑 똑같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전 과목 2등급 이내가 되면은 그래도 좀 보정은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요 등수가 나왔을 때 중경외시를 못 간다. 네, 좀 막 이렇게 와닿으시는 게 있으셔야 돼요. 어쨌든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자, 주요 5개 대학이랑 의학학계열 선발 인원을 놓고 봤을 때 합계해가지고 여기 한 7,000명 그리고 여기 서연 고 성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합계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전 과목 1등급인 아이들 가지고 의학학 계열에다가 스카이 정도 이렇게 줄 세면 다 차요. 그리고 사실 지금 입시 예측하는 곳들마다 이 그래프 예측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중경외시까지는 올 1등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시죠? 기존에는 이렇게 내신이 1점 몇 가지고 조절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1점 극초반대로 의대 간다. 1점 후반대면은 이제 중경외시 간다가 됐는데 얘네가 싹 다 똑같은 1.0이에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 변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류, 생기부, 세특이죠. 그래서 뒷부분에 제가 그렇게 길게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모두가 1.0이 되는 시대, 즉 학점의 인플레이션, 내신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시대에는 수행평가 그리고 서류를 잘 쓰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쪽 파트까지 오기 위해서 앞부분을 10분 컷 했습니다. 네. 여기서 시간 오래 쓰도록 할게요. 뒤에부터 제가 보여드릴 생기부들은 어디 보여주시면 안 돼요. 굉장히 귀한 자료입니다. 이거 외부로 유출하는 순간 자료의 그 가치가 떨어져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연간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이 아마 웬만한 들어보신 학교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외대부고, 대원외고, 한영외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굉장히 좋은 학교들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선배들 제가 앞에서 실적으로 적어놨던 아이들이 생기부를 가져온 거예요. 여기에서 뭐를 보시길 바라냐면 일반고가 생기부 퀄리티가 어떻게 되고 외고는 왜 선생님들 수준이 그렇게 일반고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생기부 퀄이 좋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얘는 잠깐만 제가 말씀만 드리면 모두가 올 1등급이 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그 기준입니다. 이거 서울대든 연대든 고대든 수시 모집 요강 들어가 보면 이게 쭉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들은 여기에서 학업 역량 같은 거를 단순히 1.0이라는 내신으로 판별하기 어려우니 세특에 적혀있는 그 글을 가지고 판별한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특에 적혀있는 글을 가지고 아이들의 역량을 판별한다. 이해 가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읽을 시간을 30초 드릴게요. 짧은가요? 한숨이. 이 친구 거기에요. 저 어디였지? 관악구에 있는 일반고. 왼쪽은 서울에 있는 그 대원 한영은 아니고 그 다음으로 좋은 외고들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 시키는 거 싫어하시죠? 아, 네, 참을게요. 그 왼쪽이랑 오른쪽 지금 차이 체감되세요?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이제 어머님들도 생기부 퀄리티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어디서 잘 공개를 안 하는데 컨설팅을 만약에 나중에 아이 생기부 들고 받으러 가신다 이럴 때 생기부 퀄에 대해서 상대방이 보는 눈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머님들이 보실 줄 알아야지 컨설팅이 제대로 받았는지 아닌지도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아까 원장님이 수업 듣는다 생각하고 들으셔라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냥 너무 다르죠. 이게 자율활동이라는 파트가 생기부의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약 700자 정도 적어주는 그런 파트입니다. 여기가 일반고 애들은 다 무슨 교육을 들었음 의식하면 밖에 없어요. 복사 붙여넣기인데 외고들은 이렇게 써줍니다. 물론 일부 일반고들 잘 써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반고들 특징은 전교에서 한 10등 이내인 아이들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전교 10등 안에 들 수 있다. 일반고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올 1.0인 시대에 10등 아닌 거 어떻게 판별하죠? 어렵죠. 그래서 원점수, 즉 내신의 원점수, 우리 아이가 지필평가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에 따라서도 학교에서 얘를 챙겨줄지 안 챙겨줄지가 갈리기 때문에 기준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중학교 내신 90점 이상이면 A잖아요. 우리 애가 95점 이상을 받는다 하면은 일반고도 고려해볼만 하지만 좀 애매하게 90점을 넘겨서 A를 받는 아이다 이러면 사실 특목고가 낫습니다. 계속 기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근데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 친구는 경영학과 국제학부를 썼습니다. 띄용하시죠? 웬 반도체? 이게 어떤 부분을 아셔야 되냐면 그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중요하고 문이과 수능도 통합되는 마당에 아이들 생기부 내용도 문과와 이과를 넘나들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반도체 정보 동맹이라는 걸 주제로 5나라의 관계를 탐구했는데 미국이 눈이 되는 국가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이 동맹이 대만을 지지한 이유에 대해서 국제관계를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 대만 어느 기업 때문에 지지할까요? 네, 다들 주식 하시죠? 저도 TSMC 주식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는 나중에 다른 과목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중국어나 이런 파트에 TSMC에 대해 조사해서 썼다면 그 생기부의 퀄리티가 어떻게 되죠? 확 올라가죠. 이런 걸 외고에서는 할 만한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근데 일반고는 이런 거 여기는 애초에 융합학문 탐구 시간을 편성을 해놨어요. 외고는. 일반고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교육 들었지? 그래. 느낀 점은 이러고 끝이 나요. 그래서 저도 일반고에서 한 10년쯤 전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떤 거를 고민하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진학할 가능성이 있는 일반고들이 선생님들이 우호적인지도 보셔야 돼요. 특정한 학교 이름을 말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그 관악구에 우리 구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저 학교 이름 언급 안 했습니다. 거기 생기부 너무 안 써준 거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본인의 달란트에 비해서 조금 제 기준에 아쉽게 간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주변 엄마들이 나의 동아줄이다 얘기하시는 게 몰라요. 보내기 전까지는. 그래서 선생님들 성향 그리고 같은 일반고라 하더라도 잘 써주는 일반고가 있고 안 써주는 일반고가 있다. 근데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군에 이렇게 생기부 이렇게 써주는 일반고라면 특목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내신 올 1.0인 상황에서 일반고 가는 건 그냥 대학을 안 가겠다는 상황과 똑같아져요. 그런 학교를 간다는 건. 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1분 드릴게요. 이번에는 뭐를 하시냐? 여기에서 전공 관련한 키워드에 동그라미 쳐보시고 제가 찾은 거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좀 여유가 되신다면 이 친구들이 무슨 과를 갔을지도 한번 추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1분 너무 빠르죠? 그냥 바로 할게요. 나중에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얘 무슨 과 갔을까요? 사회복지학과.
합격했는데 서울대 1차를 합격했는데 얘가 정시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정시로 서울대 갔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여기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셨어요. 얘 철학과 맞아요. 이 친구가 지방 외고 아이였는데 저기 토니쌤이랑 저랑 같이 관리했던 아이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얘는 그 서성한 라인에 있는 철학과를 갔습니다. 내신이 거의 5에 육박했어요. 근데 생기부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앞에 거 상기해 봅니다. 지금 기준 2등급이면 옛날 4등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신이 만약에 외고를 가가지고 새로 바뀌는 기준으로 올 2등급까지만 나와도 서성한 낮은 과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어쨌든 얘는 철학과 갔고요. 그리고 여기 서울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 얘는 어디 갔을까요? 아니요, 얘는 중국 외교통상학부를 갔습니다. 이 친구는 어디 갔을까요? 약학과 갔어요. 자, 웅성웅성 하시죠?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린 거냐면 여기저기 설명회 가셨을 때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실 겁니다. 요즘에는 학과적 합이 아니라 계열적 합이다. 들어보신 분은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직 많이 못 들어보셨구나. 아마 앞으로 어딜 가든 뺀질가게 듣게 되실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왜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냐. 예전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수시에서 자기소개서 썼습니다. 그리고 저 때는 추천서도 받았어요. 담임쌤이나 아니면 지도 선생님한테. 근데 그런 게 없어지면서 자, 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능기 전공학과 들어보신 분. 자, 적어드릴게요. 재밌죠? 지능기. 이름 바뀌었어요, 지금은? 뭘까요? 지능형 드론학과입니다. 세종대학교. 자, 이상한 과 이름 몇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대에 첨단융합학부가 생겼어요. 이 무슨 과일까요? 감도 안 오시죠? 일반 전형으로만 한 해 98명을 뽑는 초대형 과입니다. 자, 과 이름 적어드릴게요. 서울대. 이거는 참고로 세종대인데 지금은 이름 바뀌었어요. 지능형 드론인가 그래요. 서울대에 첨단융합학부가 생겼는데 뭐 배우는 것 같으세요? 전혀 모르겠죠. 여기 뭐 디지털 헬스케어 전공에 무슨 혁신 신약 개발 전공에 이런 세부 전공이 나눠져 있는 일종의 자유전공입니다. 어머님들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이런 자유전공스러운 과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생기부도 어떤 식으로 가냐. 이 친구들 같은 경우 본인들이 갔던 학과랑 완벽하게 맞는 애 이 친구 하나밖에 없었지만 다들 대입은 잘 됐거든요. 뭐를 아셔야 되냐면 앞으로 생기부 활동 같은 거 작성하고 수행평가 만들 때 굉장히 폭넓은 관심 그리고 특정한 계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지는 시대다. 근데 그게 우리 아이들 때부터냐 그게 아니라 원래 그랬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다 자소서 없어지면서 생긴 변화예요. 다음으로 동아리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고랑 최상위권 외고 학생인데 여기는 제가 같이 설명할게요. 그냥 봐도 글자 수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퀄리티가 차원이 다른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자, 최상위권 외고 아이들은 보통 모의 유엔반 이런 걸 합니다. 모의 유엔은 무조건 영어로 진행해요. 이 동아리 이름 하나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 영어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한다. 라는 게 당연히 드러나겠죠. 근데 영자 신문반인데 얘가 과연 영어를 잘했을까요? 얘 영어 2, 3등급이거든요. 어머님들께서 지금 뭘 들으셔야 되냐면 2, 3등급 아이가 매우 뛰어난 영어 실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얘기 생기부에 있어요. 이 생기부의 신빙성은요? 신뢰도는 그냥 바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는 거 이거만 적어가셔서 나중에 살펴보시면 그게 더 귀한 자산입니다. 우리 애가 만약에 성적이 애매하게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 2등급이 나왔다 해봅시다. 새로 바뀌는 거 기준. 근데 2등급이 나왔는데 매우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생기부에 쓰신 큰일 나요. 얘가 면접 가서 받은 질문이 본인 성적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왜 학업 능력이 우수하다고 돼 있어요? 라는 거 질문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지금 나의 눈높이가 서울우유였는데 만약에 고3 때 얘가 건국우유를 마셔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자기 객관화 못해요. 10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 매우 뛰어나다라는 거 막 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생기부의 퀄리티를 보는 눈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뭐 누가 봐도 잘하는 아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보여드릴 텐데 여기가 진짜 중요한 파트입니다. 저희 이제 뭐를 말씀드릴 거냐, 최근에 외고나 자사고, 외대부고 이런 데는 수행평가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도 반영 비중이 50%가 넘어가요. 지필이 한 40%, 수행이 한 50% 이상. 무슨 의미냐? 수행평가로 보고서를 과목당 한 3개씩 써요. 일반적인 외고들 혹은 자사고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희 부모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얘기했던 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애들 배우는 과목 한번 계산해볼게요. 국영수, 사과, 한국사 6개만 이따 해보겠습니다. 1학년 때 과목당 보고서 3개면 한 학기에 몇 개예요? 18개. 1년이면 36개.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보셨던 자율진로 동아리도 있어요. 갑자기 막 숨이 턱 막히죠. 그러니까 요즘 입시가 많이 어려워진 거 객관적으로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한테 다 떠놓고 왜 너 점수 안 나와? 이렇게 아이만 쪼고 있으면 그거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태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가 나왔을 때 아이랑 같이 대화도 해보시고 엄마가 찾아갔을 때 이런 기사가 좋더라 라는 것도 이야기하시면서 좀 같이 해주시는 방향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외고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역사와 영화의 관계라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지문 읽고 추가 탐구를 했어요. 근데 얘는 서술부터 다르죠. 히스토리아와 춘추의 저술 목적을 비교하였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 게 그 생기부 퀄리티 차이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본인이 번역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는 아이였는데 이런 정도 퀄리티의 내용을 썼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도 아이 면접 갔을 때부터 너무 좋게 보셨대요. 얘보다 얘를 뽑고 싶지 않으세요? 만약에 같은 영문과라고 가정했을 때 누구 뽑으실 거예요? 당연히 얘를 뽑겠죠. 내신이 똑같이 한 새로 바뀐 거 기준으로 2등급이라면. 그래서 여기에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 무조건 외고라고 생기부 잘 써준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외고는 내가 가져간 거를 그대로 반영해줄 확률이 높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저기 그 외고들도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제가 아는 외고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혹은 같은 학교 내에서도 선생님에 따라서 반영 안 해주는 선생님들도 있긴 해요. 보통 외고 전공어 선생님들이 원어민이세요. 그래서 저희 학생이 뭐라더라? 그 세르게이 씨가 예를 들어서 진작에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원어민 세르게이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한테 이거 가져갔어요. 적어달라면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한 과목 정도는 그렇게 버려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이렇게 적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외고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업자 입장에서도 혹은 이제 먼저 입시를 강화한 입장에서도 외고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반고 저도 나와봤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내용이에요. 네, 죄송해요. 아니 제가 진짜 일반고 1, 2등 하는 아이들 생기거든요. 이거 보면 막 화가 나요. 왜냐하면 아이가 자기 진로에 관련해서든 아니면 진로 관련까지도 아니어도 본인의 창의력, 탐구력, 분석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드러난 게 있을까요? 이거 인터넷 서치하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퀄리티의 차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이가 스스로 주제를 찾았는가, 분석했는가, 논리성이 돋보였는가, 적어도 이거 3개는 아셔야 됩니다. 주제 찾았는가, 분석했는가, 논리성이 드러났는가. 보이시죠? 무슨 차이인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학. 아까부터 계속 수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바뀌는 교육 과정에서 수학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저도 뭐 컴공을 했었고 사실 지금도 데이터 돌리는 거 되게 좋아해서 아까도 뒤에서 파이썬 좀 돌리다 왔거든요. 근데 그 수학에서 최근에 행렬이 다시 들어왔어요. 들으셨어요?
우리 아이들 교육과정에 행렬도 들어오고 인공지능 수학 이런 과목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게 다 뭐냐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데이터, 통계, 코딩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문과든 이과든 관계없이 생기부에 데이터에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예전 생기부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태도에 관한 설명만 되어 있는 걸 가져왔는데 어머님들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고 또 대학에 가는 그 시점에는 수학 과목별 세특이 중요성이 더 커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 다시 강조할게요. 지금 청운고, 현대청운고 들어보셨죠? 그런데 아이들 혹은 상상고 아이들은 애초에 학교에서 사회과학 통계라는 과목을 개설했어요. 무슨 의미냐? 수학과 관련된 과목들의 세특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그리고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현 상황 때문이다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똑같이 그냥 애가 잘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서술이 뭐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세요? 네, 왼쪽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파트들은 그냥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사회까지 보고 제가 뒤에서 실제 데이터 가지고 연세대랑 고려대 입시 결과 한번 비교한 뒤에 바로 질문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 하시냐? 처음에 보여드렸던 링크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조금씩 질문 작성하시면서 이제 편하게 들으세요. 사회는 별로 할 내용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 과목 특성상 그냥 아무거나 본인 관심 있는 거 하면 됩니다. 얘는 그 지방외고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저기 철학과, 아까 걔랑 다른 애예요. 철학과를 갖고 굉장히 좀 본인이 어떤 거를 이야기했냐면 국가, 기업, 개인적 차원에서 혁신적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이게 분석력이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생기부에다 강조가 돼야지 내신 인플레 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 쓴 것보다 못해요. 왜냐? 자, 이게 여행질이라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스파게티 대표 음식, 맛있겠죠? 그 이상의 뭔가 남는 게 있을까요? 읽었을 때. 그래서 이 친구는 생기부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든 컨설팅 해달라고 왔는데 얘 목동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목동 일반고들이 이 수준이에요. 제가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너는 내가 학종으로 대학을 쓰라 할 수가 없다. 논술해라. 그래서 얘는 논술로 대학 갔습니다. 이런 거 생기부 어떻게 써주는지는 그 학교 학부모님들한테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물론 저도 매년 사실 생기부를 한 달에만 몇십 개 학교들 거를 받아보기도 하거든요, 시즌에는. 근데 그러더라도 매년 또 특히나 일반고 공립은 선생님들이 바뀌니까 가급적 어머님들께서 좀 발품을 파셔서 그 학교 선배 엄마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셔도 되고 생기부 진짜 딱 한 과목만 찍어달라고 쫄라가지고 직접 보고 판별하셔도 돼요. 근데 판별하는 기준은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대로 주제가 있는지 논리성이 있는지 분석력이 있는지 딱 이것 가지고 이해 가시죠? 그러면 뒤에는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서 제가 2분 안에 연고대 마무리하고 바로 질문 받겠습니다. 자, 연세대랑 고려대 2023학년도 아직 24학년도께 안 나왔어요. 고교 유형별 합격자 분포를 정리한 겁니다. 다 넘길게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통합계열, 일반고 많은 거 보고 일반고 갈만한데 생각이 잠깐 드셨죠? 자, 통합계열 있는 학과들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환경학과, 시경, 실내건축, 아동가족, 통합디자인학과, 간호학과 여기 당장 보내고 싶은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 숙연하죠? 네. 이쪽은 그러니까 애초에 비인기과들에 한해서는 일반고 아이들도 학종으로 가긴 가요. 근데 그 외에 모든 계열에서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외고, 국제고 우세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여기 자연계열에서 연세대가 일반고가 많아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어요. 과고 영재학교 아이들이 빠져서 그렇지 일반고가 절대 잘 간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의치학 계열은 뭐 당연한 거죠. 여기 일반고 아이들은 그거예요. 교과 전형으로 전교 1등이면 추천받아서 오는 아이들 그 외에는 거의 안 뽑고 있습니다. 웬만한 학교들에서. 자, 국제 계열은 뭐 더 심하죠. 외고 국제고가 거의 60%에다가 일반고 한 30%인데 이 비중은 점점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고려대는 똑같아요.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계열 적합이라는 이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대놓고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제가 합격했던 특기자 전형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최저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네는 진짜 스펙 빵빵한 애들 아니면 지원하지 마 라고 해놨죠. 여기 일반고 7.7% 얘네 진짜 대단한 애들이에요. 인문계열도 똑같죠. 일반고 15.3%. 얘는 사실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그러니까 서울대 추천 안 받아도 써서 갈 정도 되는 아이들 아니면 1차조차 안 됩니다. 그리고 학업우수 전형은 얘가 최저가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과고 영재고 1%, 나머지 이제 외고 자사고 있긴 하나 이건 일반고 들어오렴하고 만든 전형이에요. 근데 앞으로 내신 인플레가 더 심해지는 시대에 이거 인플레 전이잖아요. 인플레 전에도 이 정도인데 인플레가 심해지는 시대에 일반고 가는 게 좋은 선택일까? 저는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하루에 3-4시간씩 학원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비 전략은 제가 사실 이런 거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만 질문 받는 게 훨씬 좋으니까 지금부터 바로 질문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딱 2분 있다가 제가 답변 바로 여기 띄워두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